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탱크 플러스 시간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8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서 방류가 개시가 됐고 이미 일찍이 예고된 바 있습니다만 실제 이 방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우리 정부의 대처나 입장 발표, 미흡한 부분을 넘어서 대처할 의지는 과연 있었는가?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방류됐습니다. 안녕하다는 인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요. 예. 왠지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녕하지 않은 것 같네요. 예. 예. 그러니까 진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렸는데 더 문제가 있는 기사는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네. 영구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년 정도 방류가 될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방류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 언론에서 영구적으로 계속 핵 폐수를 투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일본 내부에 있는 일본 국민들도 어쨌든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할 테니까 일본 언론의 취재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이 얘기를 미리 안 했냐 이거예요. 일본 언론에서. 그것도 이 문제가 있네요. 내용을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알았겠습니까? 이미 이전에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방류가 결정되기 전날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일본 언론이 매우 좀 무책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본 정부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만 예. 근데 오히려 우리 정부가 더 문제인 거죠. 대통령실 예산 3,800만 원 들여서 홍보 영상까지 촬영을 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문제 없다. 그런 거죠.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지금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가 동조가 아니라 공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땐 선동이에요. 이 정도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정부에서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본 정부에서 안 하는 걸 우리 정부가 그것도 대통령실 예산을 써서 홍보 영상을 만들고 그걸 돌리고 확산시키겠다는 얘기는 소위 말해 이게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현 정부가 계속 공식적인 입장은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예.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고 얘기하는 건 뭐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찬성을 넘어서 제가 볼 때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오히려 사전에 선전선동을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에 대하라고 하는 국민적인 질문, 예. 이 질문이 그야말로 비판의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 물어봐야 될 내용이 돼버려서 매우 착잡하기만 합니다. 예. 뭐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제 그 말씀을 언급을 해주셔서 저희 녹화 현 시점까지는 아무튼 뭐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랄까, 뭐 대통령이 국민들을 설득한달까 이런 상황은 뭐 전혀 지금 전개가 돼 있지 않아서 그 방금 언급하신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 사람이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잖아요. 네. 이분은 그러니까 그 참모의 참모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이거 뭐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사안이면 저는 이건 대통령께서 나와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미 대통령실과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했죠. 대통령은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들을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할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일관된 입장이라는 게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는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계획상 과학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방류 결정은 일본이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고요? 물어봤더니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거의 제가 볼 때 국민 연맥이는 거죠. 이 정도.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도 이제 국회 상임위별로 뭐 아무튼 질의가 오고 갔던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박진 외교부 장관도 대답을 굉장히 좀 모호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한 이 간명한 질문에 대해서도 국무위원도 대답을 못 하고 정부 입장도 이게 모호하게 나가는 걸 보면 범친윤계 일각에서 이제 그 보수 패널로 나오는 스피커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어찌됐든 그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도 나중에 WTO에 제소가 걸리게 되면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무조건 찬성한다, 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게 되면은 나중에 좀 대처가 어려워질 것을 감안해서 원래 외교적 수사라는 건 모호한 거다. 이런 식의 답변을 또 하더라고요. 아니 일본에서 축구 경기를 할까 말까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다에다가 최초로 원전 사고가 나서 만들어지게 된 오염수를 투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80% 정도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럼 입장이 뭐냐라고 당연히 국민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 후쿠시마 앞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수입하는데 우리가 폐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 완전히 제가 볼 땐 전도가 된 거죠. 지금 중요한 문제는 제소에서 후쿠시마 앞에 있는 수산물을 수입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오염수가 투기가 돼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왜 다른 질문을 하냐고요. 국민들의 우려, 공포, 분노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거라면 네. 그냥 이후에 벌어질 정부에서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의 유불리만 따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어떤 패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보수 패널이 그따위로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보수 패널이 예를 들면 정부 옹호해 주려고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리고 보수층의 많은 국민들도 지금 매우 우려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진짜 매우 문제가 많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문제가 많은데 과학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바본 거죠. 과학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국민들이 공포를 느끼고 반대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보고 지금 당신 바보야. 당신이 바보인지를 내가 확인시켜 줄게. 그래서 4분 정도짜리 영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4명인가 전문가가 나와서 예.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 없다니까. 예.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그게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바보야. 당신은 비과학적이야. 왜 괴담에 넘어가. 내 얘기 들어. 아무 문제 없다니까. 그래놓고 그러니까요. 찬성이에요. 반대요. 다시 물어보니까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이게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이제 뭐 방류 개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뭐 과학이다 아니냐를 따지고 토론하기에도 이미 물 건너간 사항이지만 저는 이 과학 자체를 들이대면서 토론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다. 그 첫째. 그리고 왜 굳이 그런 토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사는 집 주변에 뭐 하다못해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오고 뭐 오물 처리장이 들어오고 뭐 하다못해 돼지우리가 들어왔다고 치면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과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주민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지역에 이런 하수 종말 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가지면 그쪽 하수 처리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과학적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 정부랑 정부 여당 쪽에서는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짜뉴스 괴담 선동이라고 주장을 해버리고 이거를 과학 대 비과학의 논쟁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시간 낭비고 이런 논쟁을 할 이유가 없다. 그냥 반대만 표명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영상이 등장한 겁니다. 아까 이제 김종욱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어떤 영상인지 굳이 뭐 돌려보시지 않아도 이미 1,700만 뷰를 넘어간 영상이어서 저희가 하이라이트만 따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커피 한 잔을 드셔도 그리고 우유 한 잔을 드셔도 계란 하나를 드셔도 다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폭을 받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는 지금 오염수 탱크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의 양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되는 방사성 물질이 그냥 무방비로 태평양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1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바다에 의미 있는 영향이 전혀 없었어요. 2만 킬로를 돌아서 해류를 통해서 온 이후에는 아주 미미하고 자연 상태에 있는 거의 동일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걸 과학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분들이라고 나와서 저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참 답답한 게 저희들 병원 가서 방사선 촬영하잖아요. 네. 그때 방사선 촬영하시는 분들 안에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시죠. 왜 안 들어오실까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맨날 할 때마다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자기는 나가고 왜 나만 찍어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 그런 사소한 공간에서도 두려움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분들은 그냥 원자력에 대해서만 아시는 분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생물학, 환경학, 생태학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실험은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묻질 않아요. 아니 예를 들면 국민들의 어떤 두려움, 공포라고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당장 광우병 얘기하는데 올해인가요? 미국에서 광우병 환자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 명이니까 문제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하나가 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건 공포이고 두려움인 거죠. 그러면 최소한 소위 정부이든 아니면 어떤 단체이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다음에 계속 과학 얘기하고 IAEA만 얘기하는데 예. 그죠? 근데 제가 이거 2023년 1월 24일 날 사이언스지입니다. 네. 제가 왜 사이언스를 하냐면 과학에 대해서 정통화되니까 하도 이놈의 정부는 과학 얘기해서 제목이 그거예요.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곧 후쿠시마 핵폐수를 태평양에 버리려고 한다라는 제목이에요. 네. 여기에 이런 학자들이 나옵니다. 네. 미국 학자예요. 또 우리나라 또 저기 보수층들은 미국 하면 아주 그냥 깝죽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해양학자 켄 부슬러 도쿄전력의 보증, 그러니까 도쿄전력이 문제 없다고 하는 보증이 데이터의 양과 질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쿄전력이 얘기하고 있는 과학적 근거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두 번째, 하와이 대학교 해양생물학자, 하와이 대학교니까 또 미국 사람이겠죠. 네네. 로버트 리치몬드라는 사람은 생물 농축의 가능성을 우려했어요. 생물 농축이란 얘기는 핵 폐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생선들이 먹고 계속 먹이사슬에 의해서 올라가서 육상으로 올라서 우리가 먹게 됐을 때 예. 그 농축 작용이 우리 내부까지 올 수 있고 피폭, 내폭이라고 하죠. 예.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우려를 제시했었고, 그다음에 전홍도 방사선 측정 전문가이라고 하는 페렌치 달로키 베레스 박사라는 사람은 핵 폐수 정화 필터인 알프스의 신뢰성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 알프스는 일본이 만든 거니까요. 예. 일본이 자기들 폐수 흘려보내려고 알프스라고 하는 필터 기구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제기를 했어. 그다음에 네이처지도 유명한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올해 6월 22일 날 네. 제목은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안전한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라는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예. 지난해니까 2022년이겠죠. 지난해 미국입니다. 국립해양연구소 협회가 방류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편에는 분명히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최초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구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왔던 건데 예.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의견들은 다 배제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진실? 저게 어떻게 진실입니까? 4명이 나와서 예를 들면 학자 4명이 나와서 얘기하면 진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미국 국립해양연구소 협회는 그럼 바보입니까? 협회는 한 명입니까? 협회에 가입된 사람들이 다 있는 거 과학자들이잖아요. 여기는. 네. 이 사람들이 우려를 했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아시겠습니까? 태평양 도서국가 18개국이 모여가지고 또 여기에 대한 공동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방류에 반대했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저는 어떤 것이 과학인지에 대해서 진짜 계속 국민을 비과학자, 야당을 비과학적인 괴담 선동구도로 몰아가는 방식이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핵 폐수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방법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장 탱크 크게 만들어서 비용이 들겠습니다만 집어넣어서 방광기가 있으니까 방광기라는 게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되면 조금 더 안전해지지 않겠어요? 예. 그다음에 고체화, 고형화 시켜서 시멘트 같은 데서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 다 있잖아요. 예. 제가 볼 때 다 하나죠. 뭐 비용 절감.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비용 절감과 편의를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영상 만들어서 국민에게 홍보하는 나라.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영상 얘기했으니까 네. 뭐 대통령실에서 예산 3,800만 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3,800만 원이죠. 그리고 뭐 조회수가 1,700만 회 이상이 나왔는데 기존에 올렸던 그런 정부 홍보 영상이랑 비교해 봤을 때 뭐 500회, 1,000회, 뭐 10,000회도 안 되던 정부 대책 홍보 영상과는 다르게 이 정도의 조회수가 나왔다는 거는 뭐 따로 광고를 돌린다든지 뭐 유튜브 생태계에 광고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외주를 맡겨서 얼마든지 홍보를 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또 이제 실명 거론 안 하고 범친윤계 아니죠.
이건 이제 윤핵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중에 한 분이 나와서 하신 말씀인데 그만큼 많은 국민들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진실에 대해서 궁금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회수 나온 거 아니겠느냐. 아 근데 그렇게 궁금한데 국민의 여론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80% 반대의 지지율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700만 명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 뛰어난 과학자 4명의 얘기를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네. 그럼 이 사람들 설득을 실패한 거죠. 네. 그럼 3,800만 원은 무용지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산 잘못 쓴 거죠. 이것도 걸리지 않나요? 문제가 안 걸릴까요? 될까요? 문제 될 수 있죠. 문제 이것도. 안 되겠죠. 대통령이 쓴 돈인데 누가 예를 들어 문제 제기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러라고 쓸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가 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핵폐수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일본이 버린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뿌리는 게 아니라고요. 음, 일본이 뿌리는 거라고요. 네. 근데 왜 우리가 홍보하냐고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그 돈으로 어민들한테 쓰세요. 우리 어민들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 설명도 사실 안 됐어요. 지금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현 어업인협회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만약에 방류가 돼서 피해가 있게 될 시에는 뭐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주겠다. 뭐 이제 이런 어떤 보상금 문제도 8천억 정도를 지금 기금을 마련했다고 그러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어업인들은 이와 관련해서 피해가 첫째 없는 건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당연히 뭐 이제 소비하시려고 하는 소비자들은 줄어들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한 피해 대책은 우리 정부가 마련한 게 있습니까? 아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제 이 문제가 나오니까 예. 예비비를 끌어다가 지원을 쓰겠다.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나와요. 뭐 전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본이 핵 폐수를 투기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아마 조금 있으면 그럴 겁니다. 야당의 선전선동과 괴담 때문에 이 돈을 쓰게 됐다. 라고 제가 볼 땐 또 야당 탓, 야당 공격할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뭐 야당이 핵폐수를 갖다가 몰래 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잘 안 그러니까 돼요. 왜, 이거는 그러니까 소위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방식을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 전 그렇다면 이거는 단 몇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는 진짜 북핵에 대한 위협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여서 예. 북핵을 막기 위해서라면 뭐든 다 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일본과 공조하려면 이 정도 주고받긴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든지 또 아니면 진짜 국민의 80%를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오염수 방류가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있겠죠. 예, 예. 전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가 없으면 네. 찬성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가 없다라는 말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자인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정치적인 판단이고 정무적인 판단인 것 같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소위 그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이 과거부터 계속 논문에서 써왔던 예. 소위 동해를 중심으로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자위대를 투입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서 한반도를 방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김태효식 사고방식, 김태효식 해법, 이 해법들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으로 국민에게 핵 폐수를 먹이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나마 MB 정부 때는 김태효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내부에서 알아가지고 잘랐어요. 근데 지금은 가장 핵심적인 실세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다 이렇게 장악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이제 이건 막아야 된다.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딘가요? 마이니치인가요? 네. 마이니치에서 나왔는 마이니치 뭐 아사히 다 나왔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탱크 70%에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미만까지 떨어지지 않는 물이 있다. 이미 기준치 초과가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70% 정도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바로 못 보내니까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그렇습니다. 거다라고 얘기했었고, 원래 2051년 완료, 그러니까 2051년 완료는
원전을 완전히 폐기하는 완료 시점인데 네. 이것도 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계속 올라오고 탱크에 쌓아야 될 거고 음. 내보내고 예. 반복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10대, 20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공포하에서 살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이 방사능에 공포하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뭐 저희 세대는 아니겠습니다만 저희 이후 세대, 그 후의 세대까지도 이 영향이 굉장히 미칠 가능성이 크고, 왜 도대체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아까 이제 김태우 차장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뭐 후보 시절 대통령 발언을 찾아보면은 그 부산일보랑 인터뷰했던 그 내용에 후쿠시마 원전 관련 얘기가 나오거든요. 폭파되지 않았다. 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근데 왜 원전을 폐기하려고 그래요? 일본에서. 저도 그게 이제 의문이고, 이 진술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건 저희 이 시간에 뭐 굳이 요모조모 따져가면서 비판하지 않아도 되겠죠. 거기 이미 다 붕괴가 돼서 핵 시설이 이미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노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깨져 있고, 그것만 하더라도 몇 천만 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핵 물질들이 깊숙이 잠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노출이 큰 거고요. 그게 첫째고, 이런 인식이 대통령한테 하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대통령 부친하고 일본 갔던 시절에 일본인들에게 받았던 어떤 인상이랄까요? 아름답다. 일본은 아름답다. 네. 일본인은 정직하다. 네. 그래서 설령 방류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방류 이후의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일본으로부터 받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믿음. 뭐 이런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도 대통령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그 전제가 아니고서는 저는 왜 방류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을 절대화시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치와 파시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예. 소위 자기의 신념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생학과 결합시키잖아요. 네네네. 우생학과 결합시켜서 절멸 방법을 채택을 하죠. 유대인들을 죽이는 방법을 채택을 합니다. 예. 그 이전에 니체 같은 경우는 니체를 엄청 좋아했어요. 이 히틀러가. 예, 예. 니체는 우생학적 개념이 뭐냐면 서로 섞어가지고 문제를 없애려고 얘기했는데 이제 히틀러는 죽여서 없애려고 예, 했던 예. 거거든요. 절멸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예. 저는 그러니까 신념이 절대화되면 예. 광신이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처참한 결과를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통령의 사고방식, 원전은 폭파되지 않았어, 일본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결합되기 시작하니까 일본이 하는 얘기는 다 맞을 거야. 일본이 뭐 핵폐수를 방류한다고 그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예. 또 하필이면 미국 중심의 IAEA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예. 좋아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고방식.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이언스지나 네이처지 같은 경우에 이 과학자들 이것이 일부일지 다수일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우려를 표명하고 있잖아요. 과학은 의심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네네네. 과학은 의심해서 실험하는 겁니다. 아니 의심하지 않을 거면 뭐 실험을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누적적으로 해서 이 일상생활에서는 그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민족초점 만들어서 예.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면 이 동료 사회, 학회라고 얘기하죠. 학회에 있는 과학자들이 보고 아 그렇네, 나도 한번 실험을 해볼까 해서 그래 이 정도는 맞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하나 이론이 됩니다. 예. 근데 그 이론이 영구적인가요? 아닙니다. 또 일정 시점에 대해서 다른 실험을 통해서 동일한 조건에 다른 변수들을 집어넣어서 다른 일이 발생해서 예. 그것을 실험한 내용이 이론적으로 나오게 되면 또 학회에서 이게 맞네? 라고 하면서 이론에서 변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지금 이 아까 그 동영상에서 나왔던 네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예. 지금도 태양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갈릴레오가 했던 얘기, 예.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라고 자기의 혼자 내뱉던 말이 나중에는 사실화됐던 거잖아요. 네. 지금은 또 이게 사실이 아니라 또 다른 또 논의가 나와요. 서로 같이 돈다. 중심이 어디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예. 과학은 맹신하는 게 아니다.
가장 겸손해야 된다. 이거 누가 얘기했느냐?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베이컨이 얘기했습니다. 경험 철학의 시조라고 얘기하는 베이컨이라는 학자가 매우 겸손해야 된다. 주유천하여야 된다. 더욱더 많이 경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과학, 그러니까 여기서 영상에 나왔다는 그 과학자들은 베이컨도 제대로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확신하잖아요. 먹으면 돼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항체 관련해서 내부에 아주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안 걸려요. 하지만 취약한 사람은 걸리면 죽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기들이 예를 들면. 그렇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공포를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은 그냥 감정이라고요? 인간은 감정이 없으면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머리로 계산하는 게 무슨 감정을 느끼게 돼요? 아니 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예? 왜 계산을 하시는 왜 거예요? 계산을 하냐고요? 네. 계산은 돈 계산이 어떤 계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 더하기 1 네. 이런 걸 계산을 하잖아요. 네. 왜 하려고 해요? 답을 알고 싶은 욕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감정이 동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도 없는데 계산해라고 하면 계산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정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 감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민심의 80%가 반대하는 일이라면 예. 제가 볼 때 아무리 과학이 옳다고 얘기해도 저렇게 이 현 정부처럼 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의원님이시긴 한데 그 이재명 대표를 페이스북으로 비판할 때나 등장하시는 이원욱 의원이 저기 최근 외교부 상임위였네요. 거기 저쪽 그 국회 상임위에서 외통위에서 외통위에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데 정수기를 먹는 이유는 그냥 정수기가 더 깨끗하다는 인식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일정 부분에 있는 우려 때문이다. 그게 이제 인간의 감정인데 기본적인 의심의 감정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바닷물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사람들은 안 먹게 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 거다. 이건 너무 이제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이어가지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진우 외교부 장관도 뭐 겸허하게 좀 인정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뭐 해명은 해명대로 했습니다만 일단 그 질문 자체가 일단 와닿았고 저는 잘 안 와닿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제가 이원욱 의원님하고 개인적인 감정도 없고 굳이 네. 논쟁을 싶지 않습니다. 수돗물과 정수기 정도의 수준이라면 저는 그냥 수돗물 드시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이제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예를 들면 삼중수소, 우라늄, 세슘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먹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잖아요. 그게 작든 크든 상관없이 예. 내 몸에 그게 취약하면 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네.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깨지고 네. 또 유전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어떤 잘못된 분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암으로 변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는 우리가 국민보험공단에서 예. 계속 그 검진을 시켜서 미리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네. 더 많이 드니까. 네. 아니 그것도 이렇게 하는데 뭐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뜻은 알겠습니다. 수돗물과 정수기는 알겠습니다만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다. 제가 왜 그러냐면 어제 제 처가가 제주도인데요. 예. 제주도에서 초등학생인 제 조카가 올라왔어요. 예. 이제 예를 들면 여름 휴가 같은 개념으로 올라온 거죠. 예. 올라와서 저랑 이제 밥을 먹는데 저를 기다렸대요. 예. 제가 이제 방송 같은 데 나오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 후쿠시마 오염수가 예. 방류가 된다는데 예. 이모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막을 방법은 없냐고 그래서 지금 막을 방법은 없어라고 얘기했더니 예. 울어요. 울어요. 그래서 울지 말라고 달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괴담 선덕에 놀아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앞으로 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저기 계속 나온다는데 이런 근데 그러면 어른들은 기성세대는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끊임없이 그건 비과학이야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돌지만 뭐 아까 초반에 저희가 언급했던 대통령의 대응이랄까요? 이게 매우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이 광우병 파동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촛불 집회를 겪고 나서 MB가 2번인가를 사과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통상교섭본부장이 결과적으로 이 촛불의 민심을 받아들여서
30개월령 미만으로 이제 쇠고기 수입하는 것을 그 원령을 낮추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뭐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지금 뭐 현재 뭐 그 뭐 범 여건에서는 광우병, 괴담, 뭐 선동 이런 뭐 비유를 하시지만 그것도 뭐 이렇게 딱 적합한 비유는 아닌 것이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그땐 대통령이 2번이나 사과를 했고 여론조사로만 봐도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30개월령 뭐 몇 개월령 나눠서 다 조사를 해봐도 전체 포션이 걱정된다는 비중이 지금에 육박했거든요. 그러면 같은 수준의 여론이라면 당연히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른이라면 국가의 수반이라면 이건 나와서 대국민 성명 한 번쯤 낼 법한데 그게 없다는 거죠. 참 나는 이게 아주 편의적이에요. 아, 본인에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유리한 방안이면 생방송 카메라 들이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예. 건폭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럴 땐 잘 나와요. 건설노조 이런 거 할 때는. 근데 오송 참사 국민의 생명 14분이 돌아간 참사와 관련해서는 현장도 안 가봤고 유가족도 안 만났을걸요? 사과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합니다. 이번도 마찬가지. 핵 오염수가 투기가 되는 상황인데 아무런 설명 안 하고요. 박구현 국무조정실 뭐 제2차장인가요? 일 차장. 제1차장인가요? 나와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나 하고 있고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보면 이게 딱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 상자 신화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보니까 프로메테우스 이런 사람이 이제 미리 생각하는 자라는 뜻이래요. 예. 이 판도라가 엄청난 미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판도라가 매우 엄청난 미인이지만 그 사람은 마음속에 거짓을 품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가지고 프로메테우스는 판도라랑 사귀질 않았어요. 근데 에피메테우스라고 하는 예. 이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해요. 예. 이 어리석음을 가진 에피메테우스가 예. 결혼을 하니까 제우스가 선물을 주는 게 판도라의 상자예요. 결혼 선물로 준 게. 아, 네. 그러면서 상자 열지 마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열겠죠. 아, 판도라 열죠. 근데 열었죠. 열어서 뭐가 나왔느냐? 증오, 질투, 잔인성, 분노, 굶주림, 가난, 고통, 질병, 노화가 나와요. 안 좋은 게 다 나왔네. 근데 제가 지금 일본이 지금 하는 짓은 뭐냐면 자본주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남아 있는 게 뭐냐? 딱 하나예요. 희망만 남아 있어요. 음. 판도라의 상자 안에는. 야,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제우스가 선물해 준 건데 이 판도라의 상자가 원자력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제우스가 인간에게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해 줬는데 그 원자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체르노빌부터 시작해서 이런 참사들을 겪어왔잖아요. 예. 체르노빌 지금 덮어놓고 마는 거잖아요. 예. 방법이 없어요. 고준위 폐기물 지금 저장할 데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땅에다 다 묻어놓고 있어요.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미래 세대가 책임져요. 근데 대통령이 한일 관계 왜 개선했어요? 한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개선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1%의 지지율이라도 한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겠다. 예. 한일 관계를 개선했더니 딱 처음 우리가 마시게 되는 게 핵 오염수를 마시게 됐죠. 거기다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방위백서와 초등학교 교과서를 받아 안게 됐죠. 네. 그다음에 한미일 정상회의 가서 미국한테 동해 아니야, 거긴 일본해야 라고 하는 것을 받아왔죠. 그다음에 한일 관계를 개선했더니 한일 교육 규모는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거꾸로 가네요. 우리가 적자예요. 또 그러니까 경제도 폭망.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경제가 지금 폭망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일 관계를 개선했으면 일본하고 예를 들면 무역 교육 규모가 커지거나 예. 아니면 흑자를 보거나. 근데 교육 규모는 줄고 있고 적자 규모는 늘고 있고 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한 6% 정도까지 예상한다고 그래요. 올해 일본은 우리는 1.4%.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 왜 한일 관계를 개선해서 우리가 뭘 얻은 거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 저는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한 찬반에 대한 답 또는 해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해야겠지만 또 하나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예? 국회에다가 보고하고 물어보고 토론하고 국민과 토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렇게 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판도라의 상자를
기시다가 열고 열었더니 그 연 거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그랬더니 뭐요? 계획상 과학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미 열어 제꼈는데. 뭐 이미 오염수는 개시가 된 상황에서 저희가 기존의 히스토리를 쭉 짚어보고 어떤 부분들이 아쉬웠나, 뭐 아쉬웠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예 이제 의지가 없었던 걸로 사실 보여져서 그 부분들을 좀 요목조목 짚어봤고, 뭐 저희 스펙스 보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비판만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즉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오늘은 좀 절망스러운 게요. 일본의 이 방류를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게 없다. 결과적으로는 국제 여론을 만들어내서 인접국가 이제 공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게 이미 이제 물 건너가 버렸기 때문에 방류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뭐 이제 여론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막상 방류한다는 것을 뭐 가서 뜯어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우리 국무총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밝힌 게 있습니다. 뭐 무슨 내용인지는 또 알아가셔야 되잖아요. 뭐 모르실까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위반이 되는데도 방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빨리 일종의 긴급 조치를 해달라라고 우리가 제소도 하겠다. 왜 저럴까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저거 보고 왜 저러나 싶습니다. 아니, 왜 저럴까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문제가 있으면 일본이 방류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잖아요. 그렇죠. 아니 무슨 뭐 일본이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방류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계속 나오지만 과학기술적 문제가 없는데 찬성과 반대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문제가 있으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다가 제소하겠다. 아니 문제가 있으면 일본에서 방류 안 한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상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주해달라고 요청했죠. 네. 일본이 받아들였나요? 안 되죠. 상주도 안 돼. 방문해야 되는데 아니 방문을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방문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니 그 우리 이번에 갔던 시찰단이 뭐 하고 왔는지만 봐도 대충 답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 예를 들면 대책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책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민주당이 대책을 다 제기했었어요. 정부한테. 예. 그죠? 6개월 동안 핵 오염수 투기를 보류하자. 일본에게 제기하자. 예. 6개월 동안 방법을 토론하자. 예. 별도의 6가지인가 안을 갖다가 만들어서 뭐 탱크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 고용 고체화되는 걸 만드는 걸 통해서 협의를 하자. 만약에 일본이 돈이 없다 그러면 우리 돈이라도 줘서 지원을 하자라고 다 얘기했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한 게 한국 정부예요. 예.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요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는 시작됐잖아요. 이미. 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소위 이 태평양 도서 연안에 있는 국가들, 뭐 이쪽으로 따지면은 지금 방류라고 있는 일본, 그다음에 80%가 반대하는 한국, 예. 중국은 이미 공식적으로, 러시아도 네네.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얘기했었으니까요. 중국은 뭐 그게 깨끗하면은 일본에서 써라 막 이랬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캐나다는 예를 들면 지금 찬성인 분위기잖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여론은 바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국제적인 압력을 통해서 최대한 방류를 빨리 중단시켜야 한다. 근데 미국이 왜 그러냐면요. 미국이 참 희한한데요. 미국은 딱 2개의 그 스윙주를 제외하고는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을 계속 찍는 우리 같이 예를 들면 영원함 개념처럼 예. 공화당을 계속 찍는. 근데 주로 공화당의 그러니까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 같은 경우가 오염, 환경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큰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계속 공화당 정치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정도의 오염이 발생하더라도 경제 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산업단지를 가지고 와야 돼라는 논리가 작동을 해요. 예.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 메커니즘 같은 건데 예.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다 예를 들면 검증을 합니다. 예. 데이터가 다 보여줘요. 아니라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 같은 경우는 환경이 되게 좋고 사람들이 살기 매우 좋아. 공화당 지역은 안 그래. 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전 그래서 미국은 그런 좀 나름대로의 어떤 지금 양극화되어 있는 정치 때문에 매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어요. 음. 오죽하면 그 제가 책에서 봤는데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저는 핵폐수가 아니라 공장 폐수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니까요.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요. 실제로요. 그게 책에 나와 있어요. 그건 아니 그렇게 얘기해요. 신념인데요, 신념. 아, 진짜 신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 기독교 복음주의랑 또 결합되어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어젠가 종편 채널에 가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일본과 캐나다는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우리랑 중국만 반대합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반대하는 우리가 잘못입니까? 미국과 캐나다는 찬성을 하는데 우리가 반대하니까 우리가 문제인 겁니까?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네요. 그래서 그런 데서 아니 거기는 거기에 시민사회가 결정하는 거고 우리나 중국은 이제 국가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우리 국민의 80%가 반대하는데 당연히 그러면 그분들에서 뽑히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거기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거지. 찬성합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가 찬성하니까 우리가 찬성해야 된다는 이런 괴이한 논리를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느 때부턴가 좋습니다. 한미 동맹은 중요합니다만 한미 동맹의 근간은 우리 국민, 우리 백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중국의 세력전이로서 미국을 타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국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근데 그런 사유 방식들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 소위 미국에 있는 공화당 주에 있는 그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방식. 이 정도 오염쯤이야. 경제가 발전한다면. 근데 그 주가 가장 못 사는 주야 또 보면. 저는 그래서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전 세계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한숨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치러야 할 어떤 비용, 뭐 위협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게 제대로 마련이 돼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 이건 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일본 뭐 예를 들면 뭐 캐나다 이런 데서 반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바다가 사실 기시다케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는 공동자산이기 때문에. 공유죠. 예. 공유해죠. 공유해. 일본이 솔직히 굉장히 그 모순적인 태도를 가진 게 런던 협약 얘기만 해도 일본은 할 말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자기들이 버리지 말라고 그래놓고 자기들이 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참나. 어제 그전가 나왔던 르뽀 기사예요. 자가치 예. 시장 상인 예. 온다고 하더니 이제 올 것이 왔네요. 결국 굶어 죽으라고 하네요. 이런 이제 르뽀. 그다음에 울산시 횟집 운영하는 상인. 예. 사람들이 방사능이 무섭다고 1, 2년은 안 사 먹을 텐데 그러면 장사를 접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또 이러면 국민의힘이나 정부는 얘기할 거예요. 야당의 괴담 때문에 그런다고. 야당의 괴담 때문에 80% 정도가 넘어갔다고 얘기하면 이 정부 제가 볼 때는 정권 교체되는 거예요. 내년 총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고요.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공포와 분노는 아주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렇게 그들은 그런 고통과 분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소위 정부를 운영하라고 돈을 주고 있는 주권자인 국민이에요. 권력이 나오는 곳이 바로 거기라고요. 왜 이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의 권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거 국민입니다. 이 또한 금방 잊어버릴 거다. 뭐 대한민국 냄비 근성이 있어가지고 확 붙다가 확 이제 식는다. 이제 이런 거에 기한한지는 모르겠는데 건드리면 안 될 게 우리 아이들 먹는 문제는 또 학부모들이 워낙에 예민하고 학부모도 사람이고 아이들도 사람이고 뭐 아이들이 문제입니까? 그 지금 손주까지도 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이걸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방금 녹화 중에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했다고 합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정부 과학을 믿어달라. 뭐 믿을만 해야 믿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저희가 앞서서 계속 비판했던 거랑 같은 논리인데요. 정부를 믿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주면 믿겠죠. 과학? 후쿠시마 오염수 진실을 보니까 더 못 믿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2주마다 전문가를 일본에 파견하겠다. 일본 식품 수입 규제 완화나 해제는 없다. 오염수 방류를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동어반복이네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럴 거면 대국민담화를 왜 하는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정말. 방류에 문제가 있으면은 뭐 어디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겠다. 방류에 문제가 있으면 일본이 방류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아니, 국민을 바보로 하나만한 소리를 왜 하냐고요. 하나만한 소리를. 아니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대요. 자 일본은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라. 이거를 지금 방류 개시했는데 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보를 하나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와 우리 진짜 정부 뭐- 한심하네요 우리 진짜. 정부 거기 뭐 진짜 그야말로 놀러 갔어요? 시찰단 그냥 그야말로 놀러 간 거예요? 아, 이거는 시찰단이 진짜 그냥 빈손으로 왔다고 얘기하는 거를 인정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아니 이게 왜 예를 들면 이제 이 평론이나 논평할 가치가 있어야. 아, 그 저도 평론 논평을 할 텐데. 아, 이 얘기는 뭐예요? 국민들 뭐 가만히 있어라는 얘기잖아요. 아, 세월호 아이들이 그때 어땠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했던 거 아니에요? 누구를 믿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이게 저는 아, 대통령이나 일부 정치인들 위정자들의 어떤 담대한 결단이나 위대한 결단인 양 얘기하는 이런 뭐 미래로 가자 이런 발언들이 있잖아요. 이게 통치의 이제는 뭔가 그러니까 수단처럼 보여져요. 내가 결단하면 따라오는 거지 뭐.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 뭐 합리적인 설득이나 이런 어떤 공론 과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일단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의혹을 제기하면은 또 고소한다 그러고 가짜뉴스 선동 괴담놀이 한다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더 이제 논쟁하진 않겠는데 저는 이게 답답한 게 아까도 여기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문가를 믿어달라고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해서 아까 원자력위원회인가? 거기 회장님이 얘기하신 게 11년 전에 그 무너져 내린 후쿠시마 1원전이랑 4원전 그때도 오염수가 바다로 돌았는데 우리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제가 진짜 정말 이게 맞는 비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유통기한 지난 음식 좀 먹었다고 해서 건강에 아무 문제 없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썩은 물 드시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없어요. 왜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걸? 아니 그러니까 더 문제가 국민의힘이 2년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야당일 때. 아 그거는 진짜 난리가 야. 났잖아요. 원희룡 와 뭐라 그랬습니까? 제주 도지사 할 때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랬던 사람들이 딱 2년 만에 그때는 과학을 몰랐나요? 이제 과학을 안 거예요? 주호영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될 것. 뭐 이뿐만 아니라 김기현 대표도 그때 맞는 말은 다 했어요 혼자. 싹 다요. 그다음에 그 뭐죠? 저기 결의안. 국회 결의안도 다 예를 들면 지금 저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네. 안보실장 다 들어가 이런 있죠. 사람들이 다 작성을 했다니까요, 자기들이요. 59명이에요. 59명. 예. 아, 그래놓고 2년 후에는 예를 들면 우리 보고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 보고 비과학적이라고 설명을 하면 그때는 당신들은 왜 그렇게 비과학적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제자로 기자들이 막 김기현 대표한테 예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 가지고 뭐 인터뷰하고 기자회견 했던 거를 되물어봤나 봐요. 또 문재인 욕하죠? 아니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막 치고 카니발 탑승하러 가는 도중에 자기도 뻘쭘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는 식으로 하고 잠깐 내뱉고 타더라고요. 민망하니까. 민망하죠. 근데 민망한 일을 왜 만들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같은 사안인데 2년 전에 오염수와 지금의 오염수가 농도가 다릅니까? 교수님? 아니 똑같죠. 아,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면 알프스가 없었나요? 그때는 지금 아무 문제 알프스 문제도 지금 대단히 큰 문제인데요. 알프스가 실제로 지금 처음으로 가동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 한번 멈췄던 적도 있고 가동이 안 됐던 적도 있다 그래서 확인이 안 된 걸 지금 알프스를 가동해서 지금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핵종들이 다 걸러지지 않는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예. 이제 중론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샘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원전 탱크에 있는 예. 샘플부터 시작을 해서 나오는 알프스라고 하는 필터기까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과학계에서의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의 완벽을 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IAEA의 딱 하나의 말을 듣고 뭐 IAEA는 거의 뭐 신처럼 뭐 그 IAEA가 뭐 주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만 신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과학적인 대한민국 국민 80%는 계속 반대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총리가 나와서 비과학적인 국민 여러분 내 말을 믿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 내 말은 총리의 말이 아니죠. 일본의 말이죠. 일본의 말을 믿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니 우리 역사를 알면 아니 일본을 어떻게 믿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신뢰한다는 얘기처럼 진짜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부정의한 말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일제가 1894년 경복궁을 침탈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일제가 1904년 다시 또 경복궁을 침탈합니다. 2번을 침탈을 해요. 그리고 1908년 군대를 해산합니다. 우리나라 소위 의병들과 그다음에 해산된 군인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3년간 전쟁을 벌여요. 3년 동안. 예. 그래서 1908년 소위 우리를 식민지화 못한 거예요. 3년이 걸렸어요. 얼마나 많이 싸웠으면 일제 관원에 전투 일지가 다 나와 있어요. 3년간에. 그리고 제가 동아일 볼 거예요. 1923년인가 4년 기사로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그 3년은 일대 전쟁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서 36년을 싸우잖아요. 상해 임시정부의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김구 선생님이었잖아요. 네. 김구 선생님은 동학농민군 출신입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은 죽창가 부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죽창가의 핵심은 뭐냐면 동학농민군들이 일제에 맞서서 싸움을 할 때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얀 옷을 입었으니까 예, 예. 죽창을 들고 일어나면 하얀 옷이가 다 백산이에요. 예, 네. 앉으면 죽산. 네. 목숨을 걸고 싸운 전쟁을 기리는 노래가 죽창가입니다. 근데 죽창가 부르지 말라고요? 그리고 일본과 관계 개선을 이렇게 한다고요? 제가 볼 땐 우리 헌법의 정체성도 똑바로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걸 누가 인정했습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인정한 거예요. 본인이 공개적으로 썼어요. 우리의 근원은 임시정부에 있다라고 썼어요. 그런 나라에 우리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지금 21세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딱 하나 바뀌었는데 대통령 한 명 바뀌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은 공포와 분노에 지금 휩싸여 있는 거예요. 단 하나 바뀌었는데. 진짜. 그 언론사도 그 중에 TV조선도 2021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도할 때 다 제목이 이랬네요. 다른 방사성 물질도 기준치 몇만 배 초과, 삼중수소 절대 못 걸러낸다. 오염수 방류 시 7개월 만에 제주 앞바다에 온다. 70%는 방사성 물질 검출되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심각하다. 지금은 10년 걸린다 그러죠? 7개월짜리가 10년이 돼버렸죠? 그런데다가 괴담 취급을 하고 있는 TV조선뿐만 아니라 몇몇 언론사들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제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과 또 입장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반적으로 문제들을 다 짚어봤는데,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 같아서 씁쓸하네요, 진짜. 슬픈 일 정도가 아니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이 소위 8월 24일 13시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류가 어디서 왔습니까? 바다에서 왔습니다. 원래 그렇죠. 네? 생명이라는 것이 바다로부터 물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그 생명체의 가장 진보한 정점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지금 그 바다, 고향을 갖다가 우리의 고향이죠. 고향을 저렇게 더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제가 볼 때 인류사의 하나의 획을 그을 만한 중대한 날 8월 24일 13시입니다. 저는 사실 모든 종교인들도 제가 선동하는 게 아니라 종교의 제일 절대 가치는 생명 존중 이런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런 분들도 이게 우리 후손들의 건강이나 이런 생명권에 대해서 걱정을 조금이라도 하신다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적 가치로만 보더라도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심히 좀 우려하면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진짜 얼마나 큰 세계사의 오점인지 다시 한번 좀 골똘히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기시다 후미오라는 사람이 전 역사상 아무튼 세계사에 가장 커다란 오점을 남겼고, 그 오점에 함께 동조한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전임 미답의 길인데 가보지 않은 길에 어떠한 또 우려들이 나올지 걱정인데, 이슈탱크 플러스에서는 이렇게 매주 화제가 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슈탱크 플러스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